내면 성장을 위한 마음 언어 배우기 중간 정리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앞에서 언어의 구조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걸 정리를 해봤습니다. 언어의 구조가 언어의 외형과 내용으로 나눠지는데 이것을 요리에 비유해서 이것을 언어의 그릇, 그 다음에 언어의 음식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켰죠. 그리고 언어의 음식은 비언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어를 기준으로 언어의 그릇이 아니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의 외형은 언어의 그릇이고 이것은 언어적 기억 속에 들어가 있고 언어의 내용은 언어의 음식이며 비언어적 기억 속에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언어의 외형과 그릇과 기억은 등가 법칙이 적용이 되죠. 그런데 언어의 내용이 언어의 음식인데 반드시 언어의 음식 전부가 비언어적 기억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언어로 연결될 수가 없는 비언어적 기억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언어뿐만 아니라 이제 기억에 대해서도 좀 더 상세히 살펴봤는데 이제 기억을 제가 언어의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언어의 관점에서 기억을 언어적 기억과 비언어적 기억으로 나누고 감각적 기억과 정서, 가치적 기억으로 나눴다고 했고 말이나 글은 소리고 모양이고 언어적 기억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뜻과 의미는 비언어적 기억으로 연결된다고 했고요. 자,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렵다고 하셔서 제가 또 다른 자료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요 사이에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멍멍이와 함께 어떤 사람이 산 위에서 앉아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동물도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언어가 없다 뿐이지 똑같이 감각적 기억과 정서적 기억과 가치적 기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랑을 받은 멍멍이는 정서적 기억이 따뜻함이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가치적 기억은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기억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은 멍멍이들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을 거죠. 그래서 정서적 기억 속에 트라우마가 들어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은 매우 위험한 존재라고 기억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동물도 이렇게 기억이 감각과 정서와 가치로 나눠질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은 언어에 노출된다고 했죠. 바로 언어가 들어가면서부터 이 감각적 기억 속에 언어의 그릇이 형성되어서 이 언어의 그릇이 언어적 기억으로 제가 특별하게 뽑아 놓은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뒤에서 볼게요. 즉 기억과 언어의 관계로 보면 언어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감각적 기억의 소리와 또 모양을 이 언어의 그릇을 우리가 기억 속에 넣으면서 언어라는 형태로 기억을 하게 되고 이것이 밖으로 제가 뽑아 놓은 것이 언어적 기억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어적 기억도 사실 특수한 비언어적 기억의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말을 할 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비언어적 기억이 결국 전달된다라고 한 거죠. 비언어적 기억은 사실 각자가 지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어 능력이 떨어지면 상대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말귀가 어둡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는 여기 마음을 표시하지 않았는데 이 마음이 결국은 기억과 연결되어서 언어를 통해서 서로 주고받을 때 이 비언어적 기억이 반응을 하는 거죠. 정서적 기억이나 가치적 기억이나 감각적 기억들이 언어를 통해서 서로 주고받을 때는. 그래서 이런 그림을 준비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내면 성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렵니다. 내면 성장을 이해하려면 이 제목이 강좌 제목이 내면 성장을 위한 마음 언어 배우기인데 사실 앞에서 왜 내면 성장을 자세히 얘기해 주지 않느냐라는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당시 설명하지 않은 이유로 오늘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내면 성장을 위해서 마음 언어를 배우려면 마음 언어는 언어에서 출발한다고 했죠. 그래서 기억으로 가고 지금 우리가 아직 이 4개의 과정을 남기고 있고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내면 성장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면, 내면 성장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내면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장의 문제 이전에. 그러면 내면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면의 구성 요소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다뤄본 내용 중에 언어와 기억 그리고 마음이 바로 내면의 구성 요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을 언어를 통해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은 단순히 언어적 기억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구성 요소를 알려면은 스스로가 직접 그 대상을 만져봐야 되는 거죠. 감각의 대상처럼 우리가 외부 세계에 있는 물그릇이나 사과나 또는 자전거나 이런 것들은 감각을 통해서 경험해 보면서 언어도 배우고 그 대상을 아는 것처럼 내면의 구성 요소도 우리가 직접 내면의 그 요소와 만나서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내면의 구성 요소의 작용을 또 알아야 됩니다. 마음은 마음대로, 그 다음에 기억은 기억대로, 언어는 언어대로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과 기억과 언어가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흔히 배운 지식을 배우는 형태로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마음 언어에서 보시면은 앞에서 얘기한 이 언어와 기억은 결국 내면의 구성 요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한 거죠. 물론 마음이 남아있지만요. 그 다음에 인지와 관찰과 태도는 사실은 내면의 구성 요소의 작용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다루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마음 언어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거쳐야 되는 이 과정이나 내면 성장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거나 바로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리고 내면의 구성 요소의 이 작용을 알아야 성장이 가능합니다. 즉 내면의 구성 요소인 마음과 기억과 언어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외부 세계든 또 내면에서 작용하든 그것을 내가 실제 감각으로 외부 세상을 아는 것처럼 알아야만이 마음 그 자체가 성장을 하고 기억이 발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외부 세계 인식 능력은 실제로는 내면 인식 능력을 바탕으로 하고 기억의 안경을 써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렇다면 내면은 어떨까요? 자, 내면을 얘기하기 전에 그 내면은 결국 나에 대한 얘기죠. 그런데 나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외형인, 나의 얼굴, 나의 몸을 알아야 되겠죠. 그때는 감각의 기억 렌즈가 동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어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요. 자, 그런데 나에 대해서 외형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죠. 물론 이 나에 대한 외형을 아는 것, 즉 이 몸이 나라는 것을 아는 것은 자의식의 분명히 시작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부족하다라는 거죠. 나의 내면을 알아야 되는 거죠. 내면을 알 때는 감각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비감각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감각의 기억 렌즈라고 한 겁니다. 네, 내면 세계의 인식 능력은 아까 지난번에 외부 인식 능력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내면 세계 인식 능력은 내면 인식 능력에 초점을 더 맞춰서 얘기를 하려고 여기에다 이제 지금 초점을 맞추는 거죠. 외부 세계 인식 능력을 잠시 제껴두고요. 내면 세계니까 내면을 보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내면 세계 인식 능력에도 똑같이 기억의 안경이 필요합니다. 기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또 봐야 되고 내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외부 세계 인식 능력에서 이제 감각의 기억 렌즈가 작용한다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비감각의 기억 렌즈 필요하다는 조금 전에 그 얘기를 지금 더 크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 기억의 렌즈가 없이는 내면을 바라봤을 때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이 전혀 없는데 외부 세계도 못 아는데 내면 세계의 자신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신이 기억 속에 있는 자신의 과거의 행적이나 또는 자신이 했던 여러 가지 말이나 또는 태도를 기억과 연결시키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왜곡된 기억이 만약 그 대상을 향해 작용을 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내면 세계 속에 우리가 내면의 집을 만든다고 했고 그 내면의 집이 기억으로 구성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이 얘기를 한 이유가 결국은 내면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려고 했던 거고, 마음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위 언어를 이해해야 되고 기억을 이해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억으로, 내면의 칩이 기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냥 한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언어에 대한 관점에서 기억을 다시 풀어 쓴 것이 이 슬라이드입니다. 언어적 기억과 비언어적 기억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추상적으로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 이렇게 해봤습니다. 마음을 중앙에 놓고 그 다음에 기억을 놓고 그 바깥에 언어를 놓은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내면의 집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내면 세계를 관찰해서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것처럼 내면 세계 인식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 이 대상들의 어려움이 너무너무 큽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마음이 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데 누가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스스로가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데 마음 자체가 보이지 않고 마음은 늘 분주하게 움직이기만 하죠. 바깥 세계를 향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뭘 원하고 있는지도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두 번째, 마음은 늘 움직인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마음이 쉬지를 못하죠. 마음이 쉴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마음은 늘 움직이는데, 마음을 인식하고 또 마음이 기억과 언어를 인식하려면 사실 마음이 좀 쉬어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조차도 또 인식이 잘 안 됩니다. 마음 인식보다는 그나마 쉬운 편인데 기억은 그나마 기억도 잘 인식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언어도 어렵다. 특히 내면 언어는 언어 능력 자체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 세계에 관한 언어는 어느 정도 발달을 했지만 내면에 관련된 언어는 발달하지 못했던 거죠. 앞에서 얘기했지만 언어 능력이 발달하려면 언어와 연결된 그 대상을 외부 세계의 경우 감각으로 직접 오감으로 경험을 하면서 의미와 가치를 알 때 그 외부 세계의 언어를 배울 수 있는데, 내면 세계는 마찬가지로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기억과 언어를 또 마음을 감각을 통해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것처럼 똑같이 부딪혀보고 느껴보고 해야 되는데 이런 훈련을 해본 적이 없죠. 그리고 내면 세계가 기억과 언어와 마음으로 크게 나눠진다라고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어려운 거는 이제 앞에 걸 종합하면 마음도 어렵고 기억도 어렵고 언어도 어려운데 이 복합적 작용을 또 인식해야 되니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생각이 바로 이 마음과 기억과 언어의 복합적 작용이거든요. 거기다 생각이 움직이죠. 예, 그래서 더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자, 최종 슬라이드입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마음 언어를 알기 위해서 마음과 언어로 이루어진 이 단어를 이해하려면 언어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 이유가 결국은 내면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억까지 지금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내면의 요소가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 마음을 이해하려면 한참 멀었죠. 이 중간 과정이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내면 외부 세계 인식 능력을 얘기를 하면서 오늘은 드디어 내면 인식 능력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내면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내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성장은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내면 인식 능력은 앞에서 이미 이런 얘기를 했던 것 이유가 다 그 이유입니다. 이제 앞에서 지금까지 한 6, 7회 동안 한 내용들이 다 어느 정도 연결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도 향후 진행하면서 더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점은 아래 전자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